Saturday Night Fever. 토요일 밤의 열기.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방이 좋아인가? 토요일 밤에 토요일 토할 것 같은 밤입니다. 신해철의 Ghost Station. 토요일 밤이 피크에 올랐거나 아니면 거의 가고 있거나 일찍부터 놀자를 하신 분들은 이미 지쳤거나 그런 시간입니다. 토요일 밤에 청승을 떨면서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오늘 밤은 무슨 말로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고 있는 저나 참으로 괴로운 토요일 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청승스러운 기분이 드는 토요일 날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차피 똑같은 날짜다, 똑같은 요일이다. 단지 사람이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월요일, 화요일이라고 정해놓고 거기 따라서 기분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기분이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직까지는 몸 안에서 뭔가 피가 살짝 끓어오르면서 머릿속에 아찔한 현기증이 도세 라이더스 언더 스톰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운전 포기 속도라고 그러던가 무슨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런 속도가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조금 더 빨리 달리면 그냥 이렇게 팍팍 차를 몰고 가고, 차라리 더 늦게 가가지고 아예 그냥 자동차가 멈춰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면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자버리든지 에이 모르겠다고 좀 쉬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운전해야 되고 신경 쓰는 것도 써야 되고 똑같이 힘도 들고 듭니다. 근데 차는 막힙니다. 안 가요. 생각만큼 마음같이 안 됩니다. 그럼 몰다가 스멀스멀 이제 짜증이 나죠. 계속 버텨보는데 이게 꽉 막힌 길을 보다 보면은 이놈의 길이 언제 뚫릴지에 대한 전혀 예측도 할 수 없고 보장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차가 몇 킬로라 그러더라? 4킬로에서 15킬로 사이인가? 15킬로에서 30킬로 사이인가? 15에서 30 아닐 거야 아마. 그렇게 꾸물꾸물 가다 보면은 그 속도가 딱 운전 때려쳐버리고 싶은 그런 속도라고들 하죠.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뭐가 가고는 있는데 정말 짜증난다. 그리고 슬슬 모든 것들이 피곤하고 그만둬버리고 싶다. 그럴 때가 아마 포기 속도인데, 인상에서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나 보죠. 정희 마녀씨, 방송 끝나고 불을 끄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깁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스크림 물고 돌아다니면서 놀이기구 타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사진 찍어달라면서 사진 찍고,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지. 전 아이스크림 싫어해요. 단 음식 싫어요. 놀이기구 타는 것도 싫어해요. 무서워요. 다들 그러죠. 그 덩치에 그러냐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해요. 사진빨이 영 안 나오거든요. 싫어한다는 것을 하고 싶은 건 왜일까요?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과연 나에게 죽을 때가 된 것인지 생각하면 지금 죽어도 미련이 없는데요. 단 한 가지 때문에 죽지 못하죠. 엄마. 저희 엄마를 못 보게 되는 것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하니 어릴 적 일이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그리 공부에 관심이 없던 저로서는 받아쓰기 그런 류의 시험을 보면 50점대랑 60점대를 맴돌았어요. 학교에선 왜 시험을 보면 부모님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지,
50점대와 60점대 사이인 점수로 도배된 시험지를 집에 들고 가는 날은 어찌나 무섭던지. 매번 딸내미가 들고 오는 시험 점수가 하위권을 맴돌다 보니 엄마는 매를 드셨죠. 유난히도 그날은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대마왕님은 공감을 하실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으니. 웃기지 마세요. 저 공부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가 뭐 징그럽게 공부하냐고. 종아리에 난 매 짜고 울다가 잠든 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는 엄마. 엄마는 절 때린 것이 미안하셨는지 다음날 저에게 빨간색의 원피스를 사주셨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머릿속을 스치는 건 원피스를 입혀주시던 엄마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느낌. 그때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죽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네요. 대마왕님의 느끼한 목소리로 하는 방송과 그 느끼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음악. 다음 생이 있다면 지금의 엄마가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였으면 해요. 그리고 대마왕님의 음악과 유령방송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전에는 조울증 같은 감정의 굴곡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무심과 냉소만이 나를 갉아먹는다. 나태와 무기력의 침침한 동굴로 숨어든다. 어떤 뜨거운 희열이나 뚜렷한 충만을 느낄 수가 없다. 상처도 자기 합리화 속에 서서히 지워져가고 열정도 현실 속에 서서히 지워져가고 사랑도 비겁한 자존심 속에 서서히 지워져가고 내 안에는 형체 없는 깃발만이 차갑게 펄럭거린다. 나 말고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빗자루로 쓸면 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도 그렇게 닮아간다. 과거가 죽어가면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어쩐지 허전하다. 불투명하다. 공허하다. 뭔가 뚝뚝 마디마디 끊어진 절대 단절이다. 이런저런 현대의 환상이 눈부시게 화려해도 가슴이 허하다. 먹고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걱정만 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뭐든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뭐든지 시끌벅적, 요란요란.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냄비 끓듯이 반응하고 그리고 빨리 갈아치우고 또 재빨리 바뀌어버린다.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불안하고 항상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 비가 와서 주섬주섬 청승 좀 떨었습니다. 오빠, 뉴욕에도 비가 오나요? 우리가 나약하게 푸념해도 오빠는 영원히 무식하게 용감하고 당당하셔야 돼요. 밤의 제왕으로서 용가리처럼 불이라도 뿜으셔야 해요. 조금 있다가 우리 푸념 시간 끝나면 불 좀 뿜어드리죠. 크어 하고. 이번 글은 돈 없으면 서럽다. 제길 피 같은 기타 팔기. 집이 망해가는 판에 용돈 달라고 손 벌릴 팔자도 못 대고 이제 막 대학생 됐다고 알바 하나 구할랍시면 나이가 안 된다고 튕기고 결국 궁극의 방법은 기타 팔기. ESP-KH2 메탈리카의 커크 햄의 시그니처. 메탈리카의 골수팬이었던 내가 꼬박 3년 돈을 모아서 샀는데 죄기랄. 너무 아쉬워서 흙 팔리기 전에 사진도 찍어두고. 근데 돈은 점점 급해지는데 팔리기는 왜 안 팔리는지. 장터에 글도 많이 올려놨는데 꾸지리 퇴퇴. 전에 음악 장터에 기타와 쌀 한 가마니를 교환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비참하다 생각했지만 뭐 지금 저의 처지도 그다지 다를 바 없다는. 메탈리카의 곡을 연주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어제가 낑낑. 이참에 메탈리카 노래나 하나 틀어주세요. 대마왕님 땡기는 대로. 글씨는 빨간색으로 보내셨어요. 이분은. 이 색깔 피가 굳은 것 같죠? 멋지다 라고 하셨군요. 근데 저한테 전해지기로는 피 색깔이 아니고요, 꽃분홍 핑크색으로 들어와서 무지하게 야사시한 것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왔어요. 밤에 모여서 우리가 자살이라도 하자 그리고서 이런 글을 읽는 거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정말로 자살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눈치를 못 챈다대요. 그리고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난다고 그러죠.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은 분위기 위태위태하게 풍기면서 아니면 주위에 에이 자살이나 해버릴까 말이나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위험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삶에 있어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교통 속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빠져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러시아워 끝나고 나서 새벽 4시쯤 되면 설마 길이 뚫리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왕 우리나라에서 자살 사이트도 한참 문제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죽은 놈은 괜찮대요. 이거는 저희 모친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놈은 괜찮대요. 근데 항상 곤란한 거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문제래요. 죽은 놈은 말이 없거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항상 비탄에 잠겨 있고 또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해야 되고 그 뒤에 생겨나는 모든 일과 고통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안이 못 되죠. 풉시다 우리 메탈리카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울해. 너무하다. 진짜 우울하다. 저는 지금 이 노래 틀어놓고 이 앞에 저기 욕실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잠깐 발 담그고 왔거든요. 몸이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사람들 실컷 우울하게 해놓고 지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덩창 이러고 있으니까 왠지 마음에 걸려가지고 지금 뛰어왔거든요. 좀 미안하네. 지는 뭐 우울한 얘기 실컷 해놓고 뭐 오늘 죽을 사람처럼 그러더니 가가지고 뭐 뜨거운 물 어쩌고 우리가 그렇지 뭐 이 사실 정신적으로 이럴 때는 근육을 우리가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딱 풀어주는 그 일 다 끝나고 났을 때 집에서 목욕물에 뭘 딱 담글 때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정신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담글래야 담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에 담가주는 게 아주 좋죠. 확 풀리지. 안 되겠다. 자, 이제 분위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신하여 이제 점점 즐거운 분위기로 바꿔서 나머지 반 불타는 시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상당히 웃기면서 즐거운 사연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동안 우리 귀염둥이 버섯돌이가 저쪽에서 여러분들께 엉덩이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버섯돌이. 참 우리가 지금 동영상이 나가는 방송이 아니구나. 우리 라디오지. 아이 참. 언제 버섯돌이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버섯돌이가 대마왕이 이렇게 꼭 걔 상체만 보이잖아요. 대마왕. 대마왕 하체 안 보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상한 나라의 폴 보면 대마왕은 상체만 이렇게 이따만하게 나와가지고 다리 안 나오잖아요. 짧아서 그럴 것 같아. 버섯돌이 요만한 애 나와가지고 앞에 막 돌아다니는데 버섯돌이 키가 185야 지금. 좀 심각하다 이거지. 버섯돌이가 좀 버섯돌이가 아닌 것 같아요. 신입생과 복학생의 차이점. 강여린 씨. 갑자기 분위기 발랄하게 갈래니까 이것도 힘드네. 안 되겠어. 신입생과 복학생의 차이점 이거 내용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꿀꿀한 분위기에서 뭐 가봐야 이거 반응이 올 것 같지가 않아. 반응을 분위기를 일신하자. 어지러워. 키드락의 Fuck That이었습니다. Fuck That. 삐.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헤드뱅을 시험해보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락 뮤지션들이 연주할 때 머리 아래 위로 흔드는 거 말고 좌우로 얄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삐딱하게 앉은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머리를 내다 꽂기를 해봤는데 이거 재밌네요. 즈즈즈.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신입생과 복학생의 차이점. 강여린 씨 수업 시간에 1. 신입생 될 수 있는 한 뒤에 앉으려고 하며 기회가 되면 땡땡이를 감수한다. 복학생 대부분 앞자리를 차지하며 출석만 좋으면 학점도 좋은 줄 안다. 그게 점호받던 습관 때문에 한 수 없어. 이 수업 끝나고 한 게임 하자 이럴 때 신입생 당연히 스타 한 게임인 줄 안다. 복학생 당구 한 게임인지 스타 한 게임인지 헷갈린다. 밥 먹을 때 신입생 교문 밖 탈출을 감행하여 만난 거 위주로 복학생 되도록 교문을 벗어나지 않으며 학교 식당에서 주는 대로 먹는다. 갓 제대한 예비역의 경우
식당에 있는 식판이 군대에서의 짬밥을 상기시켜준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탈출을 감행하나 곧 식판을 좋아하게 된다. 왜냐? 메뉴 고르기 귀찮으니까. 술 먹으러 갈 때 신입생 여러 주종의 술을 두루 섭렵하며 술을 개깡으로 먹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삐! 원샷! 복학생 성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맥주는 배만 부르고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깡소주를 찾게 된다. 그리고 몸이 늙었다는 이유로 절제해서 먹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외친다. 원샷! 내 밑으로! 내지는 선배 입술은 후배의 원샷! 그렇다면 안주는 신입생 주종에 따라 안주를 맞추는 약간의 잔머리를 굴리며 안주가 나온 대로 작살난다. 복학생 주종에 상관없이 양 많고 싼 거 위주로 시키는 단순함을 보이며 후배가 앞에서 안주를 작살낼 경우 그대로 완샷 강요로 후배를 작살낸다. 그치 뭐 제가 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무슨 신입생 환영회야 뭐야 이러면서 중국집에서 모였는데 다들 짬뽕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짜장면을 시켰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짜장면은 국물이 없지 않냐고. 나중에 안주 없다고. 그래서 짬뽕을 시켜 먹고 다 국수만 건져 먹고 국물하고 나머지 건더기는 안주로 제공하여 양동이 한 가운데다가 모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조개 주워 먹었다고 그렇게 신입생을 구박하나? 술 먹었을 때 하는 얘기는 신입생 미팅 얘기, 여자 얘기, 연예인 얘기 등등 그때그때 다르다. 복학생 처음엔 그들도 여러 얘기를 하나 언제나 끝은 군대 얘기하며 무지하게 흥분한다. 여하구들 옆에서 안주빨만 세운다. 왜? 그네들한테는 전라 재미없기 때문에. 7. 술 먹고 개 되면 신입생 동기들이 챙겨준다. 그러나 속으로는 삐 이러고 있다. 복학생 그냥 그대로 길에다 버리고 간다. 그리고 다음날 보면 살아 돌아온다. 이미 달관했다. 군대 가는 놈을 볼 때 신입생 힘들겠다. 건강해. 조심해. 편지해. 이러면서 대체로 걱정해준다. 복학생 야 이제 너도 뺑뺑 치는구나. 캬캬캬캬 너 죽었다. 야 열받음 타령해버려. 여자 고무신 당빠 거꾸로 신는다. 쿠하하. 당빠? 아 당근빠다. 전라 겁주며 겁먹을 놈을 보며 좋아한다. 휴가 나온 놈을 볼 때 신입생 환영해주며 위로해준다. 복학생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군대 얘기 시작한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들 군대에서 간첩 잡을 뻔했으나 아깝게 다들 놓쳤다. 가로 열고 그 말이 사실이면 간첩은 전부 다 비용신세이냐. 아 그렇죠 뭐. 여자 만날 때 신입생 이쁘고 귀엽고 섹시하고 등등등. 복학생 일단 어려야 된다. 가로 열고 도덕놈. 여자랑 잘 안 될 때 신입생 너만 여자냐 이러면서 쉽게 포기한다. 복학생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딴 식이다. 말 안 해도 알만한 사람 다 한다. 마지막으로 이딴 글을 읽을 때 신입생 맞아 공감한다. 복학생 씨발 어떤 쇠가 이딴 글 썼어 이러면서 날 잡아 죽이려고 한다. 복학생들도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 너무 그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참, 복학생 나도 그거 해봤지. 복학생 정말 너무들하다구만. 마녀 현영씨 버스에서 사이코 되는 법입니다. 버스를 타면서 운전사 아저씨께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본다. 6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말이 끝나기 전에 자연스럽게 카드 대버리고 탄다. 스피커 안에서 다음 정거장은 당산동이라고 나오면 마구 웃는다. 그리고 말한다. 다음 정거장 와 당산동이다. 그러고 또 한번 미친 듯이 웃는다. 버섯돌이 네. 이걸 내가 계속 읽어야 되냐? 너 이런 거밖에 못 뽑아보냐? 우리 방송 수준 뭘로 보냐? 3. 운전기사 아저씨 뒷좌석에 타서 계속 참견한다. 좌회전해서 가세요. 아, 저 차 좀 추월해봐요. 속력 좀 올려봐. 아이씨. 그래놓고 우리나라는 버스 운전기사가 말썽이야 라고 하면서 욕을 내야 된다. 다음. 버스가 선 다음 뒷문이 열리면 빨리 내려서 앞문으로 달려가 다시 탄다. 6. 이건 웃기더라. 맨 뒷좌석에 탄 다음 옆 사람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졸업식 노래를 부른다.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반드시 눈망울이 촉촉히 젖어 있어야 한다.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청량리 도착하면 얘기해달라고 한다. 청량리 도착하기 전에 내려버린다. 그리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자기를 미워해서 미리 내리게 했다고 버스 옆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당황해서 타라고 하면 안 탄다.
마지막으로 웃긴 거 하나. 사람이 많이 탄 날 일부러 버스 정중앙에서 혼자 빙빙 돌면서 이렇게 울부짖는다. 통일이 돼야 해. 통일이. 웃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에이씨, 이거 웃길 것 같았는데. 당신의 머리에 콜트 45 구경 한 발 장전. 준 크레즈 씨. 찌뿌드드한 하루를 거의 끝마칠 무렵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모형 총은 어느덧 나를 동심으로 끌어당겼다. 씩. 웃음이 번짐과 동시에 길 가던 친구에게 한 발 장전. 빵야. 멍이 들었거나 조금 까졌겠지 뭐. 그딴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난 즐거우니 다행인가. 덕분에 신나게 쫓겨다녔지만. 그래도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른 게 어디야. 떠오른 김에 한마디. 새 총이나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요즘 유행하는 서바이벌 게임 비스무리한 걸 신나게 즐겼던 때. 가로 열고. 이봐 이래봬도 전자게임 1세대란 말이야. 놀이문화라는 거 좋아하니까 당연하게 들리는 것도 모르겠지만 그 누가 스페이스 인베이더. 반갑다. 스페이스 인베이더. 뭘 웃어? 버섯돌이 네가 스페이스 인베이더 알아? 저도 알아요. 네가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어떻게 알아? 네가 몇 살인데? 저 25인데요. 스페이스 인베이더 네가 학교 다닐 때 있었단 말이야. 기억은 나는데. 기억은 난다. 어린 것이 참 성숙한 척하기는.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모르시는 분들을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흑백 오락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인들이 우주인이라고 가정하자라고 우리끼리 정한 약속이지. 우주인처럼 보이는 기호들이 모양들이 위에서 줄로 서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손을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면서 음악이 뿜뿜뿜뿜뿜뿜뿜뿜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내리면 뿜뿜뿜뿜뿜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갤러그는 아실 테고 너구리, 알카노이드, 로드런너, 스네이크 애플 이런 걸 아직도 즐기고 있는 것인가 하긴 요즘은 옛날 걸 리메이크해서 잘도 나오더구만. 해철마왕님도 해봤을 텐데 신나지 않수? 신나죠. 최초의 칼라오락 피닉스가 나왔을 때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어릴 적에는 요즘처럼 휘황찬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즐겼던 여러 놀이문화. TV에서는 타잔이 나오고 하록선장이 나오고 은하철도 999가 은하를 달리고 몰라 어린 시절 기억은 원래 조각 맞추기처럼 즐겁지만 요 문장이 좋더라고. 완전히 맞춰지진 않는 법이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원래 조각 맞추기처럼 즐겁지만 완전히 맞춰지진 않는 법이지. 인간이란 이래서 즐겁다니까. 이분은 천사 같은 거 하시다가 인간으로 지금 잠깐 와 계신 분 같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자, 오늘도 가뿐하게 당신의 뇌리에 한방 장전 빵야 라고 쓰셨다 이거죠. 전번에 웃긴 놀이 하는 사람들 아니라 그러고 소개해드렸던 에일리언 앤트 파밍. 알았어. 그만! 후주가 좀 길길래. 고스트 스테이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스트 스테이션에 들어오시려면 고스트 스테이션 고스트 스테이션 lycos.co.kr로 오십시오. 오시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여러분들과 같은 정말 할 일 없는 분들이 모여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 이 미소년 밝힘증의 마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고 굉장히 호닥거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동호회 하나 결성하시지 그래요. 미소년 밝힘증 클럽 마녀. 자, 오시면은 좀비, 환자, 유령, 일꾼 등등의 각 캐릭터별로 이름 뒤 아이디 뒤에다가 이런저런 캐릭터를 붙이고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방송을 들으시고 다시 재확인을 하신 후 자기에게 맞는 캐릭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이제 실제로 그림들이 움직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음 달쯤 넘어가면 실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sbs.co.kr로 오셔도 고스트 스테이션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일꾼 박명호 씨, 의아함이라는 글입니다. 뭐가 의아한지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평소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솔직히 이것저것 무지하게 난잡하게 듣는 편인데 보통 음악 좀 듣는다고 떠드는 고위 부류의 무조건 혐오 대상인 댄스 가요들도 그렇고 이거 들으면 뭔가 좀 아는 애라고 흔히들 착각하는 밴드들의 음악도 또 그 외 힙합이나 테크노 등의 음악도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거든. 혹시 SES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곤란한 입장이기도 하다. 음악이라는 거는 혹은 음악 이외의 것이든 무엇이 어쨌든 이유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좋은 것을 듣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 누가 1위를 먹었든 어떤 아티스트가 음악성이 상당하다고 TV 음악 프로 리뷰에 나왔던 간에 결국 내가 좋았던 음악, 그래서 내가 즐거웠던 음악이 결국에는 남기 마련이다. 그렇게 서로 좋은 것이 있고 각자 지키고 싶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공존하면서 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티스트 혹은 그 아티스트를 추종하는 팬들을 싸잡아 욕하고 씹어대는 행각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들이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로 없지 않다. 내가 뭘 좋아하든 남이 무슨 상관인가? 또 남이 뭘 좋아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또 어떤 부류의 음악, 어떤 부류의 아티스트를 좋아하면 음악 좀 웬만큼 듣는 사람으로 높여 생각하는 무리도 상당수 있고 또 그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마냥 따라서 추종하는 척하려 노력하는 음악 아주 힘들게 들으시는 분들도 꽤들 되시는 것 같아 의아한 면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짓들도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더 이상 침범당하거나 침범하게 되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소한 자기가 혹은 남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티스트라면 저게 뭐가 좋다고 난리야 라고 비아냥대는 것보단 오히려 왜 좋은 걸까 라고 의문을 바꿔보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문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될 품속에 코코넛이 늘어날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뜻이냐? 마지막 문장 모르겠다 나나 잘하자. 저도 같은 종류의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모르겠다 나나 잘하자. 얼마 안 되는 품속에 코코넛이 늘어나는 계기가 무슨 뜻일까? 버섯돌이. 가슴 아닐까요? 그게 뭐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가? 외설적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너와 나와의 그 지식 수준이나 평소의 생활 수준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종류의 뭔가가 나온 것이 아닐까? 자, 이 남는 시간 동안 코코넛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 글을 읽을 때는 코코넛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고 읽은 글이 아니잖아. 뭐 좋습니다. 글의 내용은 각자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어련히들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곡 나간 동안에 코코넛이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듀란 듀란의 Ordinary World를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친다고 얘기할까 말까. 잠시 뒤 3부,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에서는 물론 끝나죠. 무슨 뜻일까? 고스트 스테이션 3부 히히히 깜짝 놀라셨죠? 지금쯤 저 SBS로 방송되는 공중파 전파 부분은 이제 방송이 다 내려가고 방송이 끝났을 시간이에요. 지금 요 부분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우리 라이크 사이트에서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끝곡 나가고 있는데 끝곡 나간다 그러고 떡각 스위치 안 끄고 똑각 안 그러는구나 클릭이지. 안 하시고 끝까지 들으면서 방송의 여운을 즐기고 있었던 우리 식구들 중에 식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식구들한테만 보내드리는 특별 3, 4부 방송이 이런 식으로 불현듯 제가 기분이 날 때 가끔가다 3, 4부 1시간씩 절대 방송되지 않고 그냥 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만큼만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글 하나만 읽고 3, 4부 끝이야. 너무 따지지 말아요. 그나마. 천민, 알라씨, 수학여행에서 있던 일, 잼난담께 그러면서 글 올렸는데 와, 씨발, 이거 글이 너무 엽기라. 이거는 공중파에서, 아니, 방송을 하게 허락을 해준다 그래도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진짜 지저분한데 웃겨가지고 토요일 밤에 우리가 이거나 읽으면서 웃자. 진짜 너무하다구만. 수학여행 때 갔을 때 실화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장난도 심하게 치고 놀아도 엽기적으로 놀죠. 물론 어느 분들이나 수학여행 가서 자는 친구들 얼굴에 낙서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유치하게 놀 저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게 왜 유치해? 난 수학여행 갔을 때 거의 죽음이었었는데. 우리는 친구들의 얼굴에 낙서하는 건 장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 읽으신 분들 지금 지레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눈두덩이나 사타구니에 치약 발라놓은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버섯돌이 너는 어릴 때 미국 가서 모를지 모르지만 수학여행 가면은 한국에서는 아주 장난이 심하단다. 저 한번 당했었어요. 그러니 예. 치약 바르기였니? 아니요. 그럼 얼굴에 뭘 그려놨더라고요. 얼굴에 그리기 그게 뭐 장난이야. 이 얘기는 수학여행 갔던 첫날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염라한테 오늘날까지 맞고 집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잠에 골아떨어지고 변태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와 나는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까 고민하며 장난칠 궁리를 했다. 변태. 야, 얼굴에 제노를 살포시 덮어놓는 건 어때? 파스. 어깨. 나. 야, 약해. 그런 거 가지고는 기념사진 찍기도 뭐하다고. 변태. 야, 그럼 오줌 받아서 입에다가 조금씩 흘려놓을까? 어깨. 이 미친 쇠리야. 너 변태냐? 변태. 점점점. 어깨. 미안. 너 참 변태지? 변태. 띠발. 그럼 어떻게 하지? 생각 좀 해봐봐.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건 변태 자식이 계속 웅얼거리면서 빨고 있던 추파춥스였다. 역주. 추파춥스란 얇은 막대의 끝에 동그란 사탕이 꼽혀있는 막대 사탕의 일종. 어깨. 야, 그거 좀 내놔봐. 이 띠대야, 네 입에 있는 거. 변태는 빨고 있다는 사탕을 마지막으로 한번 쭉 빨더니 아쉽다는 듯 건네주었다. 야, 이놈 바지 벗겨. 변태. 야, 너도 우리 변태색이 입문하려고 그러는구나. 환영한다. 어깨. 닥치고 깨지 않게 살살 벗겨봐. 우리는 엎드려 자고 있던 친구,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녀석이라 칭하겠다. 바지를 살살 벗기기 시작했다. 엎드려 잔 네 자신을 원망해라. 일단 허벅지까지 바지를 내리는데 성공한 나는 변태가 거의 다 빨아먹어서 조금은 작아진 사탕의 대가리를 그 녀석의 똥꼬에 밀어넣기 시작. 이 다음 멘트 죽여. 그렇지, 살살 돌려서. 야, 이 쇠리 독종이네. 안 깨네. 조용해 띠대야. 여기서 깨면 기념사진이고 뭐고 없어. 사탕을 다 밀어놓은 우리는 승리를 자축하며 다른 놈을 시켜 기념사진을 찍었다. 상상해보라. 왼쪽에 나, 오른쪽에 변태, 가운데 사탕 박힌 똥꼬. 우리는 가운데 똥꼬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 승리의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었다. 야, 이제 빼자. 그래, 살살 돌려서. 허걱! 띠발 좆됐다. 뭐야? 막대기만 나왔어. 야, 이 비용신아, 미치겠네. 띠발 나도 몰라. 우리는 대가리는 놔두고 몸만 빠져나온 막대사탕이 야속했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녀석의 직장 안에 남아있을 사탕을 빼낼 재간이 없었다. 변태. 야, 입으로 빨아낼까? 이런 변태 새끼를 친구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바지를 입히고 깨있던 놈들과 함께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맹세한 후 딴방 가서 놀다 잠들었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나는 직감적으로 일이 꼬였다는 걸 느꼈다. 야, 입안에 그 새끼 앰뷸런스에 실려갔다며? 이런 사탕이 똥꼬에 있다고 병원에 갔단 말이야? 왜 실려갔대? 몰라. 새벽에 계속 설사하고 화장실 들락거리더니 탈진해서 쓰러졌대. 완전 범죄를 노리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염라가 아니었다. 이 쇠리들 다 집합. 병원에서 직장세포 검사 결과 누가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수하면 죽이진 않고 병심만 만들겠다. 물론 그런 검사도 하지 않았고 염라가 넘겨짚은 거였는데 그날 밤 같이 있던 새가슴 새끼 하나가 낼름 불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쟤들이 그랬어요. 졸지에 알량한 속임수에 넘어간 우리 반의 약간 덜 떨어진 배신자 때문에 우리는 용의자 신문 5초 만에 검거라는 신기록을 염라에게 안겨주고야 말았다. 아무 생각이 안 났다. 곧 죽을 거란 생각과 가족들, 친구들, 사탕 꼽힌 똥꼬가 겹쳐지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끝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 시간 맞고 끝났을 텐데 변태 새끼가 카운터를 날린다. 선생님, 입인 줄 알고 그랬는데요. 저 쇠리가 사람인가? 과연 중학생 인간의 뇌에서 구사할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이 저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우리는 맞았다. 계속 맞았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맞고 또 맞았다. 하여간 어릴 적에 장난 짓궂게 치는 애들 보면 저는 특히 사람들 몸에 해 끼치는 장난은 정말 심하게 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장난은 심하게 안 쳤는데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짓궂게 장난치고 막 좀 심하다 싶고 눈살치 부렸던 그 악동 녀석들이 참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오늘 방송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 음악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안녕히 돌아가세요. 끝났다. 아이. 정리. 에휴. 둘둘둘둘둘. 아직도 살아있을까? 뭐가? 사탕 박힌 놈. 사탕 밖에 넣어. 아씨. 그래도 난 사탕 박힌 게 거기다가 치약 바른 새끼들보단 낫다고 보는데. 야 그거 2배만하게 퉁퉁 부어. 그리고 그거 발림을 당한 새끼는 졸라게 아파요 그게. 와 정말 안고서 수학여행 남은 기간 동안에 낑낑매면서 꼼짝도 못하는데 진짜 불쌍하더라. 이제가 아직도 돌아가는 거야?